반갑습니다. 전산세무회계 강사 허연순입니다. 이번 시간 실바람 전산세무회계 2입니다. 제가 이름 줬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저한테 제가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겹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회계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회계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그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처음에 입문이 이제 의욕은 넘쳤어요. 선생님처럼. 근데 두 번째 수업부터는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가 손으로 하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과정의 첫 스타트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회계를 할 때 이 거래의 8요소 파트를 모르시면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십니다. 근데 얘는 외우려기보다는 여러분들 앞에 컴퓨터 데스크 앞에나 이런 데다 좀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으셔서 그렇게 해서 손으로 움직이면서 손으로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해 가시는 게 좋죠. 이걸 외운다고 해서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한다?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얘를 못 하시면 회계는 뒤로 가면 갈수록 전혀 못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선생님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학습 목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학습 목표. 거래라는 의미, 거래가 뭐냐라는 거죠. 거래가. 여러분들 여기 수업 듣기 전에 식사를 하셨나요? 여러분들 아니면 공부를 하셨나요? 이렇게 해요.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는 건 지금 당장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지금 이 현상 이런 것들, 이걸 거래라고 한다는 거지요. 근데요, 헛쌤이 지금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회계 처리할 때 어떤 것을 회계 처리해야 되고 어떤 것을 회계 처리 안 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거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래, 회계 처리하지 않는 거래, 이렇게요.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랬어요, 쌤이. 우리는 하나의 원리 원칙 하에서 기록하고 계산할 겁니다. 그 원리 원칙이 뭔데요? 하나의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 가계부 아시잖아요. 가계부처럼 아무 때나 기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근거 법령을 약속했어요. 저 보세요. 뭐라고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틀을 만들어서 우리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변과 대변인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결합을 해서 회계 처리까지 하는 과정을 본 수업 2강에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슴이 좀 부풀지 않으세요?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거래란 회계상 거래란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궁금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계 처리해서 경영자에게 보고할 거니까요. 회계상 거래란 회계 주체가 있대요. 회계 주체에 아직은 자세한 내용은 안 배웠지만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한마디로 말하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건이 발생해서 어떻게 한다? 화폐액으로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회계상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니 어떻게 할 것이다? 회계 처리를 수행을 할 것이다. 회계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포인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 겁니다. 어떤 게 회계상 거래인데요? 짠! 준비했습니다. 회계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을 구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쌤이 얘를 이렇게 동그란 표시했어요. 쌤 구분하기 어려워요. 많이들 그러세요. 오프라인 강의할 때마다. 쌤이 저 보세요. 쌤이 딱 정해줄 거예요. 4개. 이 4가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 마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세요. 어렵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요. 고로 딱 4가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뭔가 한번 살펴볼게요. 화재가 발생했대요. 아이고요.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이 불이 났대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거 느낌 와야 돼요. 도난이 발생했습니다. 도난이 현금이 없어졌대요. 물건이 없어졌대요. 어때요? 자산이 감소했겠죠?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대손이요. 대손. 아이고 어려워. 벌써 어려워. 아니요. 제가요. 선생님이 가방공장 사장님이세요. 근데 내가 물건 납품했는데 그쪽에서 물건값 못 주겠대요. 우리 실무에서 뭐라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돈 띠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회계학에서 대손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대손. 뭐라고 한다고요? 대손이. 뭐라고 한다고요? 대손이요. 아, 선생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이 어려운 용어를 넘어가셔야 돼요. 왜요?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를 쓰셔야죠. 돈 벌자고 공부하니까요. 이렇게요. 고로 참 모르겠어. 근데 헛쌤이 대손이 돈 띠낀 거래. 이렇게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대손 파트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사장님께서 나 돈 띠겼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대손이 발생했구나. 이렇게요. 그 회계 처리하는 걸 계속 배워나갈 것이다. 그러니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얘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차량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샀을 때는 차가 굉장히 프레시하고 멋져요. 이렇게. 근데 내가 10년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차가 덜덜덜 막 떨어요. 이렇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더라는 거죠. 그걸 두자로 감가. 뭐라고요? 감가. 뭐라고요? 감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고로 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이다. 이렇게요.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을 매매했습니다. 물건을 팔았습니다. 쌤이 가방공장 사장님이라고 그랬죠. 물건 팔았어요. 어떻게 된다. 물건이 팔았으니까 어떻게 자본이 증가했을 것이다.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요. 채권 받을 수 있는 권리요. 이렇게 물건 납품했는데 돈 다음 달에 주겠대요. 채권이라고요. 이렇게 채무 지급해야 될 의무라고요. 이렇게요. 고로 물건을 팔았을 때 채권과 채무의 발생과 소멸 또는 수익이 발생 또는 비용의 발생 이런 것들이요. 고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라는 거지요. 뭐를 배우려고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나요? 저를 보시나요? 이 회계상 거래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회계 처리를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수행해서 경영자에게 보고할 거라고요. 이렇게요. 손으로요? 수작업으로요? 아니지요. 어떤 거로요? 컴퓨터로 입력하는 거요. 그게 선생님한테 더존 프로그램, K리 프로그램을 배운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를 할 것이고 이 회계 처리를 손으로 할 줄 알 것이며 그거 갖고 프로그램에 입력할 것이다. 그게 바로 전산매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면접 보실 때 전산매체 가능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단순히 손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땡큐. 그거 갖고 입력하는 거예요. 그걸 헛쌤한테 모두 한 번에 해결할 겁니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얘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한다? 저 보세요. 회계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딱 4가지라고 그랬죠.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그 다음에 계약하다. 이렇게요. 이런 용어 나오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네들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원재료를 사오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오늘 계약금 달래요. 계약금 달래요. 계약금 안 주면 물 안 하겠대.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원재료를 어떻게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되죠? 자산부채 자본 늘어났나요? 아니라고요. 고로 그 10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계약금이 나갔을 때 회계 처리할 것이다라는 거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100만 원에 주기로 해서 채용을 했어요. 채용했을 때 회계 처리가 되나요? 아니죠. 급여가 나갔을 때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일상생활의 거래는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계약하다 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게 회계상 거래인지, 어떤 게 회계상 거래가 아닌지 이제는 어떻게 한다? 직접적으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때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결합할 것이다. 이때 어떻게 복식부기에 의해서 거래가 발생하며 재무상태표 요소 우리 배웠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요소이고요. 손익계산서 요소, 수익비용 이 부분에 있어서 증감 변화를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것을 뭐다?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결합할 것이다. 이때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할 거나 봤더니 차변이라는 아이, 대변이라는 아이에 각각 같은 금액을 기입할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두 번 여러분들 언어 써드릴게요. 두 번 기입할 거예요. 두 번. 이중으로 기입할 거예요. 이렇게요. 왜 이중으로 기입하냐고요? 실수를 누락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원인이 발생할 거예요. 밥을 먹는다라는 복리후생비가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발생할 겁니다.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는 단순히 한 번 기입하는 단식부기가 아니고요. 단식부기가 아니고 복식부기다라는 거. 복식이라는 것은 두 번 기입한다라는 거야. 장부에다가 왼쪽에다가도 한 번, 오른쪽에다가도 한 번 이렇게 두 번 기입한다라고 해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할 거고요. 고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두 번 기입해. 선생님 목소리 기억하세요. 두 번. 이중. 그래서 거래 이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이 회계는 재밌는데요. 선생님, 제가 숫자관념이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수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리게 옛날에는 우리 더존이라는 거 K랩이나 회계 프로그램 도입 전까지는 숫자관념이 없는 직원들이 들어오면 많이 힘들어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 프로그램 자체가 복식부기 형태로 돼 있어. 여러분들이 실수로 차변에다 100만 원, 오른쪽에다가 10만 원 잡았어요. 근데 프로그램 딱 닫으려고 하면요. 떠요. 적색으로. 뭐라고? 대차차액에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숫자관념이 없어. 나는 수하고 안 친해 라고 하더라도 선생님 회계처리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력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차차익이 발생하면 본인들이 찾는 거에 더 재밌어 하세요. 이렇게요. 실제로요. 고로 이 원리에 의해서 회계 프로그램 만들어졌다. 어떤 거?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하고 안 친하더라도 회계에 도전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이 공식만 외우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요. 우리는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결합할 건데 갑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는 하나의 원리 원칙을 기입할 거라고. 하나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은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요. 차변이라는 아이라고 쓸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대변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근거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 때나 기입하는 가계부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요. 단식부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식부기예요.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을 뭐라고요? 차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변이라는 아이를 쓰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합니다. 이거 출력하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풀어주고 나서 혼자서 지우고 계속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산이 증가합니다. 차변에 기입할 거예요. 자산이 감소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변에 기입할 겁니다. 부채가 증가합니다. 대변에 기입할 거고요.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기입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본이 증가합니다. 대변에 기입할 거고요. 자본이 감소한다 라고 하면 차변에 기입할 것입니다. 수익이 발생해요. 대변에 기입할 것이고요.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차변에 기입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얘가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래가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8개에 의해서 각각의 결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비용의 발생 차변이다라고 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숙달되게 선생님 때문에 숙달되게 계속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만 뒤에 수업에서 좀 더 신나게 도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 당장은 스트레스 안 드릴게요. 선생님이 계속 떠들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귀 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쫑긋 얼굴 보고 한다라는 것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셔야 되세요. 안 그러시면 지쳐서 못 하세요. 이렇게요. 한다라는 거 꼭 외우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회계는 다음의 등식에 의할 겁니다. 이렇게요. 고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여러분도 좀 재미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선생님이 자본은 이렇게 출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본은 이렇게 나오면 자본 등식이다 라고 했죠. 자산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요. 내가 부채가 있어요. 빚을 뺀 나머지가 뭐라고 했어요? 자본. 이렇게 주주돈이라고요. 사장님 돈이시라고요. 그걸 자본 등식이다.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본은 이렇게 하면 자본 등식이라고요. 왜냐하면 요 등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회계 1급에서. 근데 지금은 별 표시만 해놓으셨다가 선생님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숙지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이게 해놓으시면 찾을 때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두 번째 등식은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라고 합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다라고 하면 자산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산은 이렇게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이렇게 출발하고요. 자본 등식은 자본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요. 고로 요 등식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법 등식이에요. 얘는 당기순이익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의한 당기순이익 구하는 공식이다. 어떻게 구할까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뺄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를 당기순이익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구한 공식을 제3법 다 재무상태표에 의한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하는데 반면에 손익계산서에 의한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에 의한 당기순이익 이 이름을 손익법 등식, 제3법 등식, 제3법 등식, 손익법 등식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의한 당기순이익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떻게 되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뺍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쌤이 적색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 당기순이익, 여러분들 똑같이 쫓아오세요. 요 당기순이익은 뒤에 가면 배울 건데요. 무조건 일치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제3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구하나 손익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구하나 어떻게 한다?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로 이 네 가지 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비용의 발생 차변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산의 감소 대변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맨 처음에 숙지하실 때는 거의 비용 문제를 위주로 푸세요. 이렇게 그래야 손이 조금씩 움직여지시니까 이렇게. 공장 종업원의 야근식 때 직원들 밥 먹었습니다. 뭐로 처리하죠? 복리후생비라고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로 적어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오세요. 비용의 발생 차병 복리후생비 이렇게 돼요. 얼마라고요? 10,000원. 이렇게.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 얼마라고요? 10,000원이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직원들의 교통비예요. 교통비는 또는 버스카드예요. 얘네들은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요. 뭐나요?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 이렇게. 얼마지요? 차변 10,000원. 뭐가 나갔어요? 현금이 나갔어요.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요.
뭐예요? 현금으로 처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요금이에요. 전화요금 얘는 우리는 통신비로 약속을 했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통신비 55,500,000원.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으로 나갔더라. 얼마예요? 55,000원. 이렇게. 전기요금이에요. 얘는 좀 중요한 거긴 한데요. 일단 별표 심 해놓으세요. 공장의 전기요금이다 라고 하면 쓰세요. 얘는 전력비라고 씁니다. 나중에 가서 배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비용의 발생, 차변. 그래서 뭐요? 전력비 294,000원 이렇게요.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요. 현금 294,000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동차세 뭐로 처리하냐면요. 세금과 공가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금과 공가 이렇게 처리하고요. 얼마? 6만 원.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 6만 원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료. 우리가 보통 우리 창고 얻고 나서 월세 낸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회계학에서 그 월세를 임차료라고 그래요. 임차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변이에요. 임차료 가지요. 20만 원. 자산에 감소합니다. 대변에 어떻게 된다? 현금 20만 원 이렇게요. 이제 주관식 퀴즈 한번 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이중 느낌 와야지요. 뭐다? 어떤 특성이다? 그렇죠. 이제 대답 좀 나오네요. 얘 어떻게 한다? 얘는 뭐죠? 갑자기 저 선생님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거래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탁 하면 탁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OX 맞는지 한번 볼게요. 현금 5만 원을 빼서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현금 5만 원을 빼서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어떻게 되죠? 통장 잔고가 늘어났겠네요. 현금이 줄어들었겠네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OX. 오케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재료를 매입하고 구입하고 쓰실래요? 원재료는 자산이에요. 이렇게. 100만 원을 구입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지불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서 돈을 뺐어요. 그래서 물건 샀대요. 그럼 뭐가 줄어들었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겠죠. 뭐가 늘어났어요? 원재료가 늘어났겠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죠? 그렇죠. X이다. 이렇게요. 어떻게 돼요? 예, 원재료가 늘어나는 거고요. 보통예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가야 땡큐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많이 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객관식 퀴즈 볼까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건 눈에 딱 보이죠? 뭐죠? 주문하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한 번에 탁 찍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학습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정신없이 선생님하고 쫓아오고 계십니다. 그죠? 거래의 이중성 뭐다? 예,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2번 기입하는 것이고 그게 이중성이고 대차평균의 원리는 어떻게 한다? 그 금액이 항상 일치할 것이다. 어떻게?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탁탁탁 맞춰지는 거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한번 다 정리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실바로 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차게 진행할 테니까 오늘 수업 한번 정리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